네, 상위권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탑10이 선정한 2위입니다. 베일 벗은 28억 공관, 박원순 시장 얘기고요. 이 광장을 넓혀서 대권을 길닦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말이죠. 전세 28억 호화 공간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회동 공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사한 뒤에 기자들에게 일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내부를 보여준 겁니다. 이동용 차장. 네. 서울시 출입하시잖아요. 서울시 출입만 안 하시는데 일단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실제 공관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26일 날, 지난달 26일 날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서울시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1층에는 주차장하고 자그마한 한옥식 대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치고 나면 이제 1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층에는 한 4평 남짓한 이 주방이 하나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응접실, 회의실 이런 명칭이 붙어져 있는 공간으로 차여져 있는데, 예. 이 공간에는 대부분 이 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공간의 주인이 뭐 서점 주인인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 예. 건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응접실이라고는 하지만 뭐 2개면 이상이 가득한 이 책으로 차여져 있어서 이게 지금 새로 공개된 이 내부 모습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응접실도 이렇고요. 회의실이라고 돼 있는 공간 역시 예. 이 유리창을 빼면은 좀 보시는 것처럼 이 테이블만 있고 또 큰 벽면에 책이 아주 빼곡히 차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 주인이냐 아니면 뭐 서점 주인이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으로 몇 장 확인을 했는데 아주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뭐 언론에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 아주 조그만 응접실과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출입 기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이제 테이블을 좀 이렇게 밖에 외부에다가 좀 차려놓고 예. 이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질의응답도 좀 하고 했다고 하는데 2층에는 박원순 시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이 3평, 한 개당 3평 정도 하는 방 4개가 있는데 예. 2층은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1층, 지금 사진에 보셨던 1층과 이 야외. 지금 이 저게 이제 정도를 새로운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지금 가회동 2층짜리 그 공간이고요. 이 대지 면적은 이 평으로 하면 한 200평 정도 되고요. 이 건물 면적을 따져보니까 한 400제곱미터가 조금 넘으니까 한 130평, 1, 2층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예. 이 사실 가회동 얘기하면 이 대권 명당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조순희 차장. 네. 근데 본인이 대권 명당이다, 맞다 인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화 공간이다. 뭐 각종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공간 이전에 대해서 공간을 직접 출입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명당은 명당 맞는 것 같다. 여기로 이사 온 이후에 예.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 서울시정에만 전념하게 하는 이 안성맞춤의 공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회동은 명당. 그리고 좀 보시면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오고 나니 지지율 떨어져서 서울시장 하기엔 오히려 명당. 글쎄요,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화법에 대해서 요즘에 좀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예. 이 공간을 보여줬을 때는 여러분 와보시니까 이 서울시장은 이러이러한 용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보니까 어떻게 수긍이 가죠?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여기가 정말 황제 공간, 대권 명당 같으냐?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으면 해화동 공간에 계속 있을 걸 그랬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해화동 공간 같은 경우에는 33년을 쓴 아주 낡고 비좁은 공간입니다. 저도 97년 조순 서울시장일 때 예. 거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좁아서 이 복도식의 어떤 그 공간을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 서울 성곽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수리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화동 공간을 비운 건데 이 서울시장이 정말 서울시장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서울시와 가깝다면 정말 좋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굳이 여기에 입주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그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일도 안 돼서 이제 부랴부랴 내부 일부를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 호화 공간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고위공직자들이 공간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비싼 데가 많아요. 왜 저만 갖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채널 A가 제일 많이 보도하시는 것 같은데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호사를 부리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런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민시장을 내세웠던 박원순 시장과는 달리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글쎄요, 이 공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 당선 직후에 도지사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도지사 공간을 연회장으로는 계속 쓰고 계시는데, 지사님 개인은 아파트에 전세를 따로 얻어서 살고 계십니다. 도지사 공간은 야외 작은 결혼식, 시민들에게 작은 음악회들로서 개방을 하게 되고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원래 별명이 오렌지족 아닙니까?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아들이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랑 정반대예요. 어쨌든 공관은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이미지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럼 지지율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 물론 본인이 2017년 대선 나간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여론조사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남경필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오렌지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보들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본인은 작은 아파트 전세 가는 행보, 일종의 성인 행보인 것이죠. 더군다나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라는 새로운 어떤 정책적 시도를 해서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건 간에 어찌됐던 간에 서민시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하는 행보들을 보면 28억 공간 논란은 사실은 서민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인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성과 내놓지 않고 서민의 이미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뭔가 어떤 성과를 내놔야 되는데, 글쎄 그게 단기간 내에 지지율을 올라갈 수 있는 성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와의 공관과 비교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자, 역시 이렇게 박원순 시장 관련된 얘기는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28억 원, 연 4% 이자로 계산하면 연간 1억 1,200만 원입니다. 월세로는 933만 원, 리모델링 비용 8천만 원을 4년으로 나눠 계산하면 매달 1,1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것만 해도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당히 날카로운 시청자 평가에다가, 자, 고급 주택가인 가해동만 아니라면 시청 근처에 싸게 들어갈 곳 많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수학적 계산으로 해서 매달 1,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뽑아내셨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28억을 여기다 안 썼으면, 또 8천만 원 리볼링 안 썼으면 세금이 한 달에 1,100만 원씩 절약됐을 텐데, 이걸 했기 때문에 1,100만 원 든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다른 서울시청 근처에 가까운 데를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저 돈을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적은 비용에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냐라는 시청자분의 질문이신데, 당연히 그렇죠. 가해동이라는 데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저 집도 사실 전세 28억이라고 보면 겉에서 보는 외관과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건 가해동이라는 어떤 장소적 특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꼭 가해동만 고집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본인의 장소를 보관하기 위해서 큰 공간, 또 만찬을 하기 위해서 큰 곳만 고집하지 않으시면 남경필 시장처럼 본인 가족들만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작고 좋은 공간을 서울시청 근처에 찾을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가회동 공간에 들어가 계셨는지 조수진 차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채널A가 왜 나만 갖고 그래요가 아니라 왜 여기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딱 보니까 어쨌든 매달 1,100만 원 든다는 건데, 이동영 차장, 이걸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계속해서 자기가 강조하는 건 전세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 부분에 따져보면 이렇게 이해는 썩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세금이라고 해도 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면에서는 기회비용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청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율만 따지고 뭐 이렇게 해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뭐 판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매번 뭐 비싼 호텔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외부에 노출되기보다는 좀 조용히 사람을 접견할 필요도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도서관 같이 꾸민 곳이 과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장이 대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게 꾸며져 있는 공간인가? 아니면 박원순 시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공간이 넓은 곳이 필요했을 것 뿐인가?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저울에 놓고 한번 이렇게 달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보면 박 시장이 개인의 책이 너무 많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 용도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또 하나 이 후화 공간 논란 말고도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게 바로 광화문 광장 확장 논란입니다.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 텐데 저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이제 쭉 보이고 있는데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정부 서울청사 앞과 이쪽 세종문화회관 앞을 이렇게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이제 가운데에 펼쳐 있는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5차선에 걸쳐 있는 이쪽이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더 확장한다는 건데 이도영 차장. 그런데 이게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오세훈 전 시장의 치적에 대해서 숟가락 얹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2006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검토됐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처럼 도로 가운데를 이렇게 광장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청사 앞까지 모두 광장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 미국 대사관 앞쪽 그쪽만 이렇게 통행을 시키는데 뭐 일방 통행으로 하자 아니면 조금씩 해서 교차 통행을 시키자 이런 안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체를 다 막아서 광장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 막아서요? 그렇습니다. 아주 이왕 하는 김에 아주 그냥 전체적인 보행의 도시로 만들자 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이 광화문 앞에 전 도로를 다 광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도 검토가 됐었는데요. 현실적인 그 교통 접근성이 워낙 이 주변의 건물들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쨌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에 모두가 다 검토가 됐던 내용에 불과합니다. 지금 뭐 집회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뭐 원래 애초 계획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광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집회가 더 늘어날 거는 우려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행보,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2012년 국정감사 당시에 박원순 시장의 말과 이번 광화문 광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박 시장은 무슨 일을 한 시장으로 남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에 안 남는 시장으로 하겠다. 이런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시정을 저는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와 있는데 저희가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좀 재조성이라든지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꾸준히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행 친화도시 조성을 한다는 게 또 이제 시장님 그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의 일환으로 광화문 재조성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얘기를 쭉 들어오면 조순희 차장. 원래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일성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아서 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게 국민들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오락가락 말에 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에만 전념을 한다면 그 재임 중에 무엇을 해놨다 이런 업적에 대해서 좀 연연해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서울의 한 복판입니다. 옆에 경복궁도 있고
또 서울종합청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그 제외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광장이 지금 어떤 크기를 지금대로 유지하느냐, 더 넓히느냐에 앞서서 이 광화문 광장이 서울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예. 문화 활동에 과연 얼마만큼 그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 예. 이 광화문 광장이 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그 의무이자 권한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얘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